계속해서 집중 분석으로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의 박석현 부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은 다행스럽게 오늘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도 좀 하락을 하고 반대로 또 주식시장은 상승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또 달러 강세의 여러 가지 요인이 물론 달러 자체의 미국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유럽발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문제도 있지 않았습니까? 유럽의 리스크가 뭐 에너지난이 더욱 더 가중이 된다면 우리 증시도 더 추가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그 유럽 쪽 경기가 에너지 문제, 그러니까 유가죠.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에 상당 부분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유로화 약세로 이어지고 있고 그게 이제 달러 강세를 이끄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은 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좀 경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경기 침체가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아직까지는 그게 이제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주요국들의 어떤 성장 지표를 보게 되면 대부분은 지금 순수출이 좀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기업 투자나 부동산 투자가 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경기 침체로 연결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실제로 경기 침체가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 쪽으로 가게 된다면 소비가 이제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소비 경기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한데 아무래도 이제 소비 경기는 물가나 연준 통화 정책이 상당 부분 영향을 미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연준 통화 정책이나 아니면 물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진정되는 상황으로 갈 수가 있다면 경기 침체는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심각하게 진행이 되지는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상황 속에서 환율도 달러 강세도 약간씩은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서 지금 당장은 달러 강세가 상당 부분 조금은 시장 불안 요인으로 상당히 작용을 하고 있긴 하지만 연준이 통화 정책 조정 속도를 조금 늦춰준다든가 또는 물가가 추가적으로 안정되는 부분이 확인이 된다든가 이런 부분이 좀 나타나게 된다면 달러 강세도 좀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는 좀 기대를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의 리스크가 추가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큰 우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되는 건가요? 예, 가장 큰 게 이제 물가인데 미국의 이제 7월 물가가 조금은 진정이 됐고요. 지금 유가 흐름이 관건이긴 하지만 현재 유가 레벨 정도가 유지가 되어 준다면 8월에도 물가가 조금 안정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시장 흐름이 전반적인 시장 상황이 최악의 흐름으로 일단 가는 것은 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제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최근에 오히려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은 사고 있잖아요. 지금 제가 7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거래소의 매매 동향 보니까 외국인은 오히려 5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한 반면에 기관이 4조 1천억 원 넘게 또 팔고 있어요. 이 가운데서는 연기금이 또 6천억 원 넘게 7월 1일부터 지금까지 팔아서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지금 연기금은 4개월 연속 지금 순매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에 한 1조 2천억 원 정도 매도를 했고 8월 달 들어서 순매도 규모는 조금 더 이렇게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순매도를 하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아무래도 국민연금이 국내 주식시장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매도 원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중장기 정책 어떤 계획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는 어떤 매매 패턴이기 때문에 뭐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매도는 추가적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이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 되게 이제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게 되는데 뭐 말씀해 주셨듯이 연기금 매도에 반해서 외국인 매수가 이제 7월부터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 부분 개선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7월에 외국인이 한 2조 3천억 원 정도 그리고 8월 현재까지 한 2조 6천억 원 정도 순매수 규모가 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연기금을 포함해서 국내 기관이 좀 매도를 하고 있지만 외국인 수급 쪽에서의 어떤 플러스 요인이 계속 이어질 수 있다면 수급 구조 자체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서 강달러 기조에 대해서도 뭐 경기라든지 유럽의 이슈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시면서 잠깐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그러니까 잭슨홀 미팅 이후에는 좀 강달러 기자가 물론 우리가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가 관건이겠지만 강달러 기자가 좀 진정될 것으로 기대를 해봐도 되는 겁니까? 일단
잭슨 홀 회의 이번 주죠. 이번 이제 그렇죠. 주말에 이제 그 결과를 우리가 이제 받게 되는데 아무래도 이제 우려 요인은 큰 것은 사실인 것 같고요. 네. 근데 그 사전에 일단 우려 요인이 반영이 되고 실제 잭슨 홀 회의 이후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그 파월 의장이 이제 잭슨 홀 회의에서 연설을 하실 건데 상당 부분은 아마 그 인플레에 대한 어떤 우려 그리고 여기에 따른 통화 정책의 어떤 금리나 지속 필요성 이런 부분들로 상당 부분을 할애를 해서 이제 연설을 하실 거라고 예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근데 7월 FOMC에서도 밝혀졌듯이 꼭 이 얘기로만 모든 내용을 다 채우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경제 여건이나 물가 여건의 어떤 변화를 확인해 가면서 향후 통화 정책의 어떤 속도가 조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같이 하지 않을까라고 예.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조금 나와준다면 우려 요인은 좀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환율도 일단 그런 측면이 확인이 되면 네. 강달러도 조금 진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원달러 같은 경우는 네. 강달러 요인 외에도 중국 문제라든가 그렇죠. 위안화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그 무역 적자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강달러가 좀 진정된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이러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환율이 사실 뭐 기업별로는 동전의 양면처럼 작용을 하게 됩니다. 어떤 기업에는 또 수출주에는 원화 약세가 상당한 호재가 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수출주 뭐 반도체, IT 가전이라던가 자동차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나 자동차 쪽을 3분기에도 환율 효과 이어지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부부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지금 자동차하고 뭐 2차 전지 이런 주식들이 상대적으로는 좀 투자 매력이 좀 더 높은 쪽에 속하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그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그 외국인이 지금 7월 이후에 5조 원 정도를 순매수했는데 반도체 업종에 한 1조 원 정도 순매수가 들어왔고요. 근데 1조 원이라고 하더라도 반도체 업종 시가총액이 거의 한 30%가 되기 때문에 5조 원에서 1조 원이면 20%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월별로 봤을 때도 7월 달에 비해서 8월 달에 반도체 업종에 대한 순매수 규모는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고려했을 때는 외국인 매매 동향에서 나타나는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는 외국인들이 반도체에 대해서 크게 이제 그 관심을 두고 있지는 않은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반면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가 반도체하고 비슷하게 한 1조 원 정도 순매수를 기록을 했고 외국인들이 그리고 월별로는 7월보다 8월 순매수 규모가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2차 전지, 그러니까 배터리 업체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IT 가전에 대해서도 순매수는 한 1조 6천억 원 정도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7월보다 8월에 순매수 규모가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이익 전망 부진에 좀 노출돼 있는 반도체보다는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조금은 우위에 서 있는 네. 자동차나 아니면은 배터리 쪽으로 외국인 관심이 조금은 선호를 하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주가 수익률도 이쪽이 조금은 더 좋은 쪽으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동차와 2차 전지 가운데서 어느 쪽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세요? 자동차는 그 미국 이슈가 좀 맞아요. 있죠. 세금 예. 이슈가 있기 때문에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부분이 조금 해결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따라서 지금 봤을 때는 2차 전지 쪽, 배터리 쪽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 네. 실제로 외국인 순매수도 이 IT 가전, 배터리 쪽을 조금 더 많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내에서 혹시 탑픽을 여쭤봐도 될까요? 뭐 대표적인 종목들이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삼성 SDI나 뭐 이런 쪽은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쪽을 수출과 관련해서는 대표적으로 긍정적인 종목으로 꼽아주셨고 탑픽 종목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이 또 마침 한중 수교 30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한중 뭐 한다면은 상당히 무역 측면에서 또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이면서 최대 수입국이기도 한데 문제는 대중 지금 무역 적자가 4개월째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이 주는 뭐 시사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을 가장 네. 많이 하는 나라가 여전히 중국입니다. 그렇죠. 지금 예. 비중이 한 23%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근데 중국 수출이 올해 1분기 때까지만 해도 한 15%, 16% 그러니까 전년 동월 대비 한 이 정도 증가세를 보였었는데
2분기에 이게 마이너스로 좀 바뀌었고요. 네. 그리고 지금 3분기 그러니까 7월에는 마이너스 2.7까지 약간씩 그 마이너스 폭이 좀 커지고 있고요. 8월에는 조금 더 부진했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중국 수출이 좀 부진한 이유는 중국 경기 자체가 좀 안 좋은 부분도 있긴 하지만 우리나라가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게 이게 반도체인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반도체 업황 전망이 다소 좀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그 대중국 수출을 조금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체 반도체 수출 증가율은 그동안 상당히 좋았었는데 7월 달에 전년 동월 대비 한 플러스 2%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낮아졌고요. 8월 달은 약간 마이너스로 바뀔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 다소는 전체 어떤 수출 경기나 대중국 어떤 그 경기를 우리나라의 어떤 수출 그 환경 이런 것들을 좀 억압하는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당분간은 이런 흐름이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개선이 나타나려면 4분기 이후에나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또 미중 간에 지금 갈등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포라든지 이러한 부분도 반도체는 좀 부담이 되겠네요. 예. 업황 자체도 그렇고 중국하고 미국하고의 어떤 갈등 요인도 좀 있죠. 그렇죠. 경제 외적 요인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반도체 업황 이런 것들은 좀 올해 연말이 좀 지나야만 좀 개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또 대중국과 관련된 종목들은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거든요. 사실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계속해서 회복을 못하고 있잖아요. 중국 쪽은 아무래도 정책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중국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뭐 경기나 아니면 산업별 영향도 이제 크게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중국 쪽의 어떤 노출도가 큰 업종이나 종목들은 다소간은 조금 피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중국 쪽의 경제 성장률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하향 조정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경제 성장 전망이 다소는 진정되는 시점까지는 중국 쪽의 노출도가 큰 업종이나 뭐 종목들은 조금 투자를 조금 미루는 편이 좀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내 증시 오늘은 반등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양대 시장이 모두 상승을 하면서 코스닥은 특히나 1%대 오름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동안 또 많이 올라왔으니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 시점이었고 또 마침 또 미국도 또 고점에서 조정을 받았고 잭슨홀 미팅도 앞두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반등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봐야 할지 어떻게 지금 상황을 판단하고 계신가요? 일단 최대 현안은 뭐 말씀드렸던 대로 주말에 이제 잭슨홀 회의가 될 것 같고요. 그렇죠. 우려감이 이제 선반영됐다라고 보여지고 예상 수준하고 크게 다르지 않는 그 잭슨홀 회의에서의 파월 의장 연설이 나와주게 된다면 뭐 흐름은 다시 좀 반등 쪽으로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현재 흐름은 그 물가에 대한 부담이 약간씩 낮아지면서 연준이 통화 정책 그 조정 그 속도를 조금 조절하는 쪽으로 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 흐름이 한 9월 정도까지는 상승 쪽으로 방향성을 계속 잡아가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이 시간 지금까지 우리은행 투자상품전략부의 박석현 부부장으로부터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